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최근 네이버 앱 초기 화면에 부정선거 말하면 극우라고, 그게 더 민주주의 위기다라는 제목의 블로그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평소 좌편향된 기사나 글들이 판을 치던 네이버 첫 화면에 너무나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에 기초한 이런 글이 오랜만에 올라왔다는 사실 자체가 신선했습니다. 이 글은 호기심 천국이란 필명으로 활발하게 네이버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는 13년차 남성 직장인 파워 블로그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그는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 소위 극우로 낙인 찍는 한국 사회 일각의 풍토가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위험한 행태인지를 다른 나라들과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설득력 있게 지적했습니다. 네이버에서 호기심 천국이란 필명으로 활동 중인 블로그는 최근 부정선거 말하면 바로 극우, 그게 더 민주주의 위기다라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 글을 통해서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타부시하는 한국 사회 일각의 왜곡된 풍토를 다음과 같이 통렬히 질타했습니다. 요즘 한국에선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 자동으로 극우 딱지가 붙는다. 정말 이게 정상일까? 부정선거를 말하는 순간 이성을 잃은 음모론자 취급을 받고 사회적 매장까지 이어진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 똑같은 의혹에 대해 정부나 법원이 나서 정식 조사하고 때로는 선거 자체를 무효하고 재선거를 치른다. 한국만 다르다. 그는 그러면서 각국의 사례를 하나하나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미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음모론 아니다. 국가안보 이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개입을 의심하며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에는 음모론이라 일축됐지만 최근 FBI가 중국의 개입 정황이 담긴 문서를 기밀 해제하며 상황이 뒤바뀌었다. 위조운전 면허증, 틱톡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불법 투표 가능성이 언급된 이 문서로 미 상원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다. 미국에선 선거 부정 의혹은 조사받을 권리가 있는 정당한 문제 제기지 정치적 매장 대상이 아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를 입증하는 관련 기사 제목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중국 틱톡으로 개인정보 수집해서 위조 면허증 제작해서 미 대선 개입 조사에 나선 FBI와 미 상원, 이런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일본 선거 공작은 경계 대상이다. 2025년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외국 세력의 SNS 공작과 봇 계정 조작이 포착됐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공작 대상이 되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경계태세를 밝혔다. 자민당은 과격 주장이 외국 계정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고, 정부는 인지전 대비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 제기는 민주주의 수호의 일환이지 극우적 선동이 아니었다. 이렇게 밝히면서 관련 기사들 역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기사들은 연합뉴스 TV에서 소개한 일본 외국발 SNS 선거 개입 경계령, 반복 게시 등 포착, 이런 제목의 글과 YTN의 선거 개입 수상한 흔적, 긴장감 높아지는 일본, 이런 썸네일의 기사였습니다. 이 블로그는 이어서 브라질 사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표현의 자유 침해, 무역 보복. 브라질 정부가 선거 불복 시위 이후 SNS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검열하고 플랫폼의 법적 책임까지 묻자 미국은 격분했다. 트럼프는 이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규정했고, 브라질산 모든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보복까지 단행했다. 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보다 그 주장을 막는 행위가 더 큰 문제로 여겨졌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우리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이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 혹은 현 정권 선관위 이런 데서 선거부정 의혹 제기를 하면 이걸 무슨 법적으로 처벌하겠다 이런 움직임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브라질의 사례를 보면 만약 현 정권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나갈 경우에 미국에서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관세 폭탄을 퍼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함부로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짓을 하는 것을 조심하길 바랍니다. 지금 막가파로 나가면 국가 자체가 대단히 힘든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을 현 정권이나 혹은 선관위나 이런 쪽에서는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문제가 있는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 정상적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금기시하고 문제시하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노골적인 탄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서 딱 떨어지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별개의 사안이지만, 선거부정 의혹 제기 자체를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반민주주의이고 전체주의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블로그는 또 루마니아 사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헌법재판소가 선거를 무효화. 2024년 루마니아 대선 1차 투표에서는 극우 후보가 1위를 차지했지만 러시아 개입 정황이 드러나자 헌법재판소가 투표를 무효하고 결선 투표를 취소했다. 유럽 인권재판소도 이 결정을 지지하며 재선거를 명령했고, 실제로 2025년 5월 재투표가 치러졌다. 결과는 반전, 개혁파 후보가 당선됐다. 선거 결과는 신성하지만 절차가 깨졌다면 언제든 다시 물을 수 있는 게 민주주의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선거 결과는 분명히 존중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선거 결과가 나온 과정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그 선거의 정당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후 계속 선거부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근본적으로 선거 절차에서 도저히 정상적인 선거라고 하기 어려운 이상한 일들이 잇따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4.15 총선 선거 무효 소송 때 몇 가지 설사 문제가 되더라도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가 아니면 그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기각했지만,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민주주의 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이 있든 없든 선거 절차에서 심각하게 선거의 무결성이 훼손됐다면 그 선거는 다시 치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판단입니다. 그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판단이 전혀 지금 작동하지 않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선관위고 대한민국 대법원이고 대한민국 언론이고 대한민국 정치권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 자유애국 시민들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고, 최근 이 문제가 드디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이처럼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한국은 왜 다르냐? 왜 한국에선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곧바로 극우니 가짜뉴스니 선 넘었다는 말이 따라붙는가? 세계 곳곳에서는 선거가 조작당할 수 있다는 전제를 인정하고 최소한 조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기본이다.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것은 어느 이념도 정파도 아니다. 말할 자유, 의심할 권리, 검증할 수 있는 제도다.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다. 중국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그리고 가족회사라고 주장하는 대한민국 선관위는 100% 문제가 있다. 자, 당신에게 묻겠다. 대한민국에 부정선거는 없는가? 확실한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아주 통렬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걸핏하면 부정선거 음모론자 운운하는 사람들. 지금 이 파워블로그가
지적하고 있는 이 문제들, 이 파워블로그가 묻고 있는 물음에 대해 당신들은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정말 양심이 있다면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이니 대한민국에는 절대로 선거 부정이 있을 수 없다느냐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을 계속 쏟아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건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선거 부정이 실제로 저질러졌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일단 보류하더라도 분명히 선거와 관련돼서 수많은 의혹이 있고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도까지는 인정해야 최소한의 상식, 최소한의 양심, 최소한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정상적인 인간으로 인정받을 가치도 없다.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